지금 중동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그 불길한 고요함이 이란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보이지 않는 죽음의 사자, 비투 스피릿 6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닙니다. 한 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거대한 파괴의 서막입니다. 강한 척하며 세상을 위협하던 자들이 사실은 가장 먼저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의 가족들이 이미 은밀하게 나라를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도자가 국민에게는 죽음을 불사하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혈육은 먼저 도망치게 하는 이 비참한 현실은 곧 무너질 건물의 기초가 이미 썩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내부는 갈라졌고 그 틈 사이로 공포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차가운 미소 뒤에는 이란 지도부의 절박한 구걸이 숨겨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을 저주하면서도 어둠 속에서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들의 두 얼굴을 당신은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한 국가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누가 먼저 배신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지 우리는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식적인 연극이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친다면 당신은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역사의 현장에서 영원히 소외될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생존하기 위해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눈을 떼지 마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긴박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이 가장 먼저 달아나듯 지금 이란의 심장부에서는 소리 없는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거창한 신념과 충성을 외치며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던 자들이 정작 자신들의 혈육은 가장 먼저 안전한 서방 세계로 빼돌리고 있다는 이 잔인한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란 외무장관의 가족들이 은밀하게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이탈이 아니라 체제 내부에 시한폭탄이 터졌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누구보다 정보의 최전선에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체제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결정적 신호이며, 권력의 정점에서 단물을 빨아먹던 집단이 스스로 파멸을 예견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1979년 팔라비 왕조가 무너질 때를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에도 고위 관료들은 혁명의 불길이 닿기 전 이미 스위스나 프랑스의 은행 계좌를 채우며 도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테헤란의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그때의 비극적인 도주국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하며 화려하게 치장된 이념보다 생존 본능이 훨씬 빠르다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만약 전방에 이름 없는 병사라면 이런 지도자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나를 사지로 밀어넣는 상관의 주머니에 이미 도망칠 비행기표와 위조 여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어떤 강력한 군대라도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로 세워진 성벽은 신뢰라는 접착제가 사라지는 순간 아주 작은 외부의 충격에도 사방으로 무참히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서방의 악마성을 설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악마의 안락함 속에 숨으려 하는 이 지독한 위선이야말로 체제 붕괴의 진정한 도화선입니다. 지도부가 국민을 버리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챙길 때 국가의 정통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비겁한 생존자들의 처절한 아우성만 남게 되는 법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들의 방향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향하는 곳이 곧 이란의 미래가 마주할 비참한 종착역이며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도망자들이 남긴 빈자리에서 벌어지는 비굴한 거래입니다. 도망치지 못한 자들, 그리고 끝까지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어둠을 틈타 백악관의 도널드 트럼프에게 보낸 비밀스러운 전화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굴욕적인 대화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에어포스 1의 계단을 내려올 때 세상은 그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지독할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미국을 불태우겠다던 자들이 어둠 속에서는 제발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전화를 걸어왔다는 그의 폭로는 테헤란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강경한 이미지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성전을 외치던 이란의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나약한 협상가로 돌변했는지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특유의 고도화된 심리전입니다. 상대의 체면을 먼저 깎아내린 뒤 퇴로가 없는 절벽 끝으로 밀어붙여 자신들이 가진 모든 카드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잔인하면서도 정교한 기술입니다. 트럼프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화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력을 먼저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이며 이란의 숨통을 사정없이 조이고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이미 패배를 인정하라는 이 압도적인 선언은 이란 지도부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란의 리알화 가치는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곤두박질치고 시장은 마비되었습니다. 경제적 파열음이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만나면서 체제의 기반은 모래성처럼 흩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베네수엘라를 상대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와 결단력은 상대가 반격할 틈조차 주지 않는 트럼프식 외교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지도부가 공포에 질리면 그 아래의 공권력은 갈 길을 잃고 표류하기 마련입니다. 테헤란의 뒷골목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이 비굴한 거래는 곧 길거리의 분노를 더욱 키우는 치명적인 비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사지로 내몬 지도자가 정작 적군에게 구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합니다. 압박은 이제 최고조에 달했고 남은 것은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기느냐의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이 거대한 판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적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옥도를 직접 그려나가며 상대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이란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테헤란의 벽에 그려진 지도자의 초상화가 불타오르는 동안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수십 년간 금기시되었던 찬란한 상징이었습니다. 공포의 장막을 뚫고 다시 솟아오른 그 고귀한 상징은 이란의 운명을 과연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깃발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닙니다. 국가의 영혼입니다. 수십 년간 테헤란의 하늘을 강압적으로 점령했던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다시 솟아오른 사자와 태양의 문양은 이란인들이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자부심을 깨우는 성스러운 의식과 같습니다. 워싱턴의 이란 대사관은 1979년 인질 사건 이후 유령처럼 버려진 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봉인이 풀렸습니다. 그 낡은 문 위로 다시 사자기가 휘날리기 시작한 순간 전 세계의 이란인들은 전율했으며 이것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현재의 신권 체제가 가진 도덕적 정당성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시각적 타격이자 심리적 반격입니다. 주변국들의 움직임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질서가 재편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호주 주재 이란 대사관의 깃발을 교체하도록 지시했다는 소식은 중동의 맹주가 현재의 테헤란 정권을 더 이상 합법적인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보여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일격입니다. 팔라비 왕세자는 이제 단순한 망명객이 아닙니다. 그는 열쇠입니다. 수십 년 전 아버지가 떠나야 했던 그 땅을 향해 아들이 다시 깃발을 치켜든 것은 역사가 내리는 준엄한 심판이며 이 신비로운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거대한 관성을 얻어 독재의 심장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뜨거운 상징의 부활을 어떻게 보십니까? 공짜는 없습니다. 자유를 상징하는 사자와 태양의 문양은 거리에서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청년의 선혈과 아이들의 눈물로 다시 닦여진 것이기에 그 무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무겁고 엄중하며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역사의 부채입니다. 체제는 총칼로 국민의 육체를 억압할 수는 있지만 영혼 속에 뿌리 박힌 상징까지 말살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징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미 승패가 결정된 이 싸움에서 이란인들은 정신적인 승리를 쟁취했으며 이제 그 뜨거운 불꽃은 차가운 감옥의 담벼락을 넘어 이란 전역을 태워버릴 거대한 해일이 되어 모든 가식과 위선을 쓸어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 해일은 가장 연약한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비극은 분노가 됩니다. 권력의 폭력이 어린 생명의 숨결을 앗아갔을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슬픔에 머물지 않고 거대한 제국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왔음을 우리는 참혹한 현장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새살배기 멜리나 아사디의 작은 숨소리가 멈춘 순간 이란의 양심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피 묻은 길바닥은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아이의 죽음은 더 이상 단순한 슬픔에 머물지 않고 체제의 심장을 꿰뚫는 거대한 분노의 발화점이 되어 온 나라를 불태우는 전례 없는 폭풍으로 변모했습니다. 당신은 공포가 완전히 증발한 군중의 눈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보다 비참한 삶을 거부한 이들에게 총구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신성 불가침으로 여겨졌던 카메네이의 초상화가 불길에 휩싸이고 그 거대한 우상이 분노한 민중의 발길질에 나뒹구는 광경은 권력의 유통기한이 이미 끝났음을 보여주는 가장 처참하고도 명확한 성적표입니다. 체제는 아판 소타니와 같은 청년들을 교수대에 세우며 마지막 발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별 인사조차 허락되지 않는 잔인함입니다. 가족과의 짧은 10분이 영원한 이별이 되는 그 비인간적인 현장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다음은 내 아이와 가족의 차례가 될 것이라는 그 냉혹한 진실이 그들을 거리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공포라는 시멘트로 세워진 성벽은 신뢰라는 물기가 사라지는 순간 아주 작은 충격에도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수만 명이 투옥되어도 저항의 행렬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육체적 억압을 넘어 정신적인 절대적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사지로 내몬 지도자가 적군에게 구걸하는 위선을 목격한 군중에게 이제 남은 것은 굴종이 아니라 파멸을 각오한 투쟁뿐입니다. 이들은 이제 단순한 시위대를 넘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대한 에너지로 진화했습니다. 도덕적 파산에 직면한 정권이 기댈 곳은 이제 아무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함성을 전 세계에 전달하려는 눈과 귀를 막으려는 또 다른 어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전쟁이 어떻게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고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의 빛과 중국의 그림자가 충돌하는 그 소름 돋는 기술적 대결의 실체를 이제 확인해 보려 합니다. 테헤란의 거리가 붉게 물들 때 권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눈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암흑이 도시를 덮쳤습니다. 정보를 독점하여 공포를 극대화하려는 독재의 전형적인 수법이 고도화된 디지털 시대에도 변함없이 재현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뚫고 우주에서 내려온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스타링크가 그 주인공입니다. 연결은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제공한 위성통신은 이란 당국이 세워놓은 철저한 검열의 벽을 비웃기라도 하듯 허물어뜨렸습니다. 초기 90% 이상의 연결 성공률을 기록하며 거리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탄압의 현장을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고발하던 이 기술은 체제 유지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비수가 되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연결을 끊기 위해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군사기술입니다. 정교한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자랑하던 고출력 전파 방해 장치는 스타링크의 주파수를 교란하고 데이터의 흐름을 강제로 마비시키는 잔인한 성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골목마다 설치된 중국산 하이크비전 감시 카메라는 이제 저항하는 시민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잡아가두는 사냥개의 눈이 되어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공포의 상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기술은 압제의 수단으로 변질되었지만 인간의 자유의지까지 완전히 짓밟지는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카메라의 눈은 가려졌습니다. 첨단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독재의 감시망을 페인트 스프레이와 돌멩이 하나로 무력화시키는 이란 청년들의 모습은 기계적인 통제보다 강한 인간 정신의 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중국의 기술 지원이 노골화될수록 이란인들이 느끼는 외세에 대한 거부감과 체제에 대한 적개심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시위 진압을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이 격돌하는 거대한 전쟁터의 모습입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기술과 통제를 숭상하는 기술이 충돌하는 이 비극적인 현장에서 이란인들은 전 세계를 향해 마지막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보의 흐름을 막으려는 자와 이를 지키려는 자 사이에 이 숨막히는 대결은 결국 역사의 물줄기를 어느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장벽보다 더 치명적인 균열은 바로 군의 심장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야 할 방패가 스스로 깨어지며 내부를 향해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5만 명에 달하는 정예 장교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광장으로 나선 이 믿기 힘든 배신의 현장을 이제 확인해 보려 합니다. 군대는 정권의 심장입니다. 그 심장이 멈추고 있습니다. 국가를 지켜야 할 총구가 이제는 자신들을 사지로 내몬 지도부를 향하고 있다는 소식은 체제의 종말이 상상보다 훨씬 가까이 왔음을 선언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아자드 대령이 이끄는 고위 장교들의 집단 이탈은 단순한 항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팔라비 왕세자의 구국 협력 호소에 무려 5만 명의 정예 장교들이 응답했다는 사실은 테헤란의 명령 체계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가장 공포스러운 지표입니다. 가장 충성스러워야 할 칼날이 주인의 목을 겨누기 시작한 순간 독재자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기둥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현장의 공포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자신들을 탄압했던 장교들의 집 대문에 붉은 표식을 남기며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시민들의 선언은 권력의 하수인들을 극도의 공황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메디라이미 대령이 시위대에게 발포를 명령한 대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총을 든 병사들에게 체제는 결코 당신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냉혹한 교훈을 새겨주고 있습니다. 배신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상관은 부하를 믿지 못하고 부하는 상관의 명령을 의심하는 이 혼란 속에서 군대라는 조직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이 지켜온 가치가 사실은 지도부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병사들이 하나둘씩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테헤란의 성벽은 내부에서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공포로 세워진 질서는 공포에 의해 무너집니다. 하수인들이 느끼는 생존의 위협은 이제 그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애국심보다 강력하게 그들의 행동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규모 탈영과 전향은 이란 내부의 저항 세력에게는 천군 만마와 같은 힘을 실어주었으며 이는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견뎌낼 수 있는 체제의 방어막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무너진 방패 뒤로 이제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습니다. 내부의 분열로 힘을 잃은 사냥개들이 흩어진 사이 하늘에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대지를 덮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도양의 끝자락에서 날아오른 6대의 유령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 중동의 지도는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소리 없는 죽음이 내려앉습니다. 6대의 B2 스피릿이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진 배치를 넘어 이란의 핵시설과 깊숙한 지하 벙커를
지도 위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겠다는 미국의 최종 통첩이자 거부할 수 없는 파멸의 선고입니다. 레이더조차 포착하지 못하는 이 유령 폭격기들은 지표면 수십 미터 아래에 숨겨진 포르도 농축시설까지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GBU-57 관통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카메네이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최후의 보루인 지하 요새는 이제 거대한 무덤으로 변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구축한 방어 체계가 단 한 번의 소리 없는 공격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이 냉혹한 현실은 테헤란 수뇌부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거대한 몸통이 흔들리자 그동안 그들에게 기생해온 수많은 가지들이 먼저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미 백기를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신들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이란이 무너지는 광경을 지켜보며 그들은 이제 가자 평화위원회에 권력을 넘기기로 하는 등 비굴한 생존을 위한 항복문서에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도미노는 이미 첫 조각이 쓰러졌습니다. 이란이라는 거대한 축이 무너지면서 중동 전역을 덮고 있던 테러와 증오의 사슬이 끊어지고 있으며 이는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재앙이겠지만 변화를 갈망해온 이들에게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단 한 번의 기적과도 같은 순간입니다. 공포의 그림자가 걷히고 난 자리에 남는 것은 승자의 전리품이 아니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뿐입니다. 백악관에서 흘러나온 신의 가호라는 짧은 한마디가 이란의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폭격기의 굉음으로 변할 때 우리는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그 역사적인 찰나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방아쇠는 당겨졌고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결정되었습니다.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끝에서 마주하게 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며 이 거대한 폭풍의 끝에 이란인들이 마주할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할 시간입니다.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거대한 붕괴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권통치라는 낡은 건물이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외부의 강력한 파괴적 압력에 의해 완전히 해체되는 운명의 순간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지도부의 비겁한 도주와 어린 생명의 희생, 그리고 하늘을 뒤덮은 6대의 유령 폭격기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결론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포로 쌓아 올린 성벽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가로막으려던 가식적인 기술력조차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의 의지 앞에서는 한낱 무력한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당신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독재가 사라진 자리에 과연 진정한 평화의 씨앗이 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거대한 혼돈의 폭풍이 중동 전체를 집어삼킬지는 여전히 우리 앞에 남겨진 무거운 숙제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은 무엇인지 당신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본 분석은 실시간 전략 데이터와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당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오직 흩어진 사실의 조각들을 모아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비출 뿐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이 이 긴박한 역사의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지혜를 더해줄 것입니다.